KOK 플레이, KOK 재단은 소위 다단계 사기 집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단계 사기 집단. 예, K스타디움. K스타디움은 다단계 사기 집단인 KOK 플레이의 메인 넷입니다. 예. 적게는 90만 명, 많게는 해외까지 180만 명의 피해자. 그다음에 그 총액 4조 원 사기. 지금 피해액이 한 4조 원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4조 원의 피해액과 그다음에 그 국내에 90만 명, 해외까지 합하면 18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거의 이슈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선일보가 어떤 역할을 하죠?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홍보했죠. 조선일보가 홍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십시오. 조선일보 K스타디움 타임라인 한번 좀 올려주세요. 19년 9월 30일에 그 콕이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년 12월에 조선비저가 콕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 기사를 보도합니다. 그리고 4월 19일 K스타디움이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1일 IT 조선이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2월부터 4월 사이에 187원을 하던 코인이 9,373원 7달러까지 올라갑니다. 0.12% 달러 하던 게 이제 7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5월달에 KBS가 시사멘터리하고 추적 60분 등에서 콕 토큰 추적기를 방송하면서 대형 자산 없는 암호화폐 발행은 100% 사기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2주 뒤에 콕 최상위 모집책, 이 모집책이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단계 모집을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원금 보장이 월 3%에서 12%까지 이자를 준다. 그리고 또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던 이런 전형적인 폰지 사기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방송은 의도를 갖고서 좀 악의적으로 하고 어떤 언론사는 소비자 만족 대상을 주겠다고 뭐 이런 언론사도 있어요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투자를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런 방송을 하면서 물타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소비자 만족 대상을 주겠다고 했던 언론사가 디지털조선입니다. 6월 30일 날 디지털조선이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 만족 대상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그날 조선일보가 품질 만족 대상 수상자들을 전면적으로 광고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는 이게 사기구나 인식하면서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 조선일보가 저 보도가 저 대상 수상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KBS 보도를 보고 네. 많은 피해자들이 모집 추액들을 고발하려고 그랬고 네. 또 심지어 민영사를 통해서 원금을 회수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의 이런 작태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형사고소도 하지 않고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조선일보는 사기 다단계 코인 업체의 공범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1등 언론사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진짜 많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죠. 예, 그리고 K스타디움의 선정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죠. 소비자가 뽑은 예. 품질 대상, 예, 그렇습니다. 품질 만족 대상 어떤 문제가 있죠?
K스타디움이 2022년 6월 30일 날 품질 만족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K스타디움은 2022년 4월 19일 날 그때 오픈되었습니다. 네.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2개월 만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2개월 만에 K스타디움이 그 품질 만족 대상을 받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요. 조선일보가 후보 선정 과정과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2월 19일 이전에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 리서치 기간이 4월 15일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K스타디움이 오픈한 건 4월 19일이죠. 예. 이거는 타임머신 타기 전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조선일보는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모양이죠. 예, 도둑놈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의 방조 공범이 아니고 함께 사기를 저지른 놈들이 바로 조선일보사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KBS 보도를 보고 많은 피해자들이 KOK 모집대 책들을 고소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선일보 광고를 보고 고소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조선일보 광고가 없었다 그러면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했을 것이고 지금 상당히 많은 모집책들이 깜빵 있을 겁니다. 즉 조선일보는 피해자한테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뿐만 아니라 사법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정확하게 조선일보 광고가 아니죠.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이 소비자 선정 품질 만족 대상을 K스타디움에게 수여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조선일보 지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그 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걸 지금 변호사님은 광고라고 표현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홍보죠. 홍보죠. 사기꾼 홍보죠. 사기꾼을 홍보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기꾼을 홍보해주는 과정에서의 그 과정도 석연찮죠. 먼저 조선일보가 찾아간 거죠. 이 5월 28일 콕 최상위 모집책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언론사는 소비자 만족 대상을 주겠다고 뭐 이런 언론사도 있어요 하면 소비자 만족 대상을 줄게 뭘 달라라고 틀림없이 대가를 가지고 흥정을 했을 것이고 그 흥정의 대가가 세상에 등장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상품에 정확하게 말하면 디지털 플랫폼이죠. 여기에 품질 만족 대상을 줬단 말이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는데요. KOK 최상위 모집책 그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한 것은 2022년 5월 28일입니다. 그리고 K스타디움 실제로는 KOK죠. KOK에 대해서 상을 준 거는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 KOK 최상위 모집책은 한 달 전에 어떻게 상 받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KOK와 조선일보 측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KOK가 먼저 접근했건 조선일보가 먼저 접근했건 엄청난 커넥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하고 있나요? 검찰 수사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죠? 예, 그렇습니다. KOK는 피해자만 90만 명, 그리고 피해액만 4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사기를 쳤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어떻게 울산지검에서 조사할 수 있죠? 이 정도 사건 같으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나 아니면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사건을 울산지검 거기서 조사하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장합니다. KOK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리고 특히 조선일보와 KOK 그 간의 커넥션도 조사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장관님.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오전에 제가 네네. 조선일보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북한의 중학생들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가 편집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피해자 90만 명, 기획 4조 원을 이루는 이 내용을 조선일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조선일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기들이 이미 썼어요. 조선비저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KBS도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런데 KBS가 다루고 한 달 좀 지난 뒤에 소비자 만족 대상을 수여하면서 그 피해액을 더 부풀리고 그 피해자들을 더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짓 아닙니까? 이런 언론사에 문화부가 계속해서 정부 광고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론중재법, 정부 광고법에 대해서 충분히 손을 봐야 되겠다고 장관께서 직접 공개 행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아니 뭐 그런 수정되고 고쳐야 될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 이 정부 광고는 어차피 조선일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25개 언론사에 다 물론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광고가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그 일은 정말 천인공노할 조선일보사의 이런 보도 행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제는 뭐 쓰리아웃제나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언론 중재에서 계속 지적받고 있거나 그다음에 중재 조정안에 계속 올라오는 것들에 있어서 쓰리아웃제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해에는 정부 광고 완전히 삭제하는 이러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방법은 한번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언론 중재 언론 중재위가 아니고 신문윤리위원회도 뭐 언론 중재위든 관계된 그 기관들하고 한번 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인공노할 조선일보사의 만행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가짜 뉴스의 가짜 편집을 통해서 국민들 155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속이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만 명의 피해자와 4조 원의 피해를 입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아직도 그 수상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해지하라고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있는 조선일보사를 고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영배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하신 우리 의원님들 한해서 보충 질의 5분 플러스 3분을 더 드렸는데 민영배 의원님은 그 3분 질의에서 한 2분 가량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2분 가량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시작하십시오.